제가 우리 고 대표님이랑 정말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의사결정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진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게 뭐다? 의사결정이에요. 첫 번째, 일단은 이 의사결정을 내리면은 그 의사결정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퓨처 셀프는 영향을 받습니다. 근시안적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퓨처 셀프는 빚이 늘어날 거고 부채가 늘어날 겁니다. 근데 지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이게 쉽진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퓨처 셀프는 이자를 받을 거고 자산이 증식될 겁니다. 그다음 왜 의사결정이 어렵냐? 기회비용이 따르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결국에는 선택을 하고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하는 거에는 기회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우면서도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오늘 의사결정의 일부분을 누구한테 배울 거냐? 뇌과학자한테 배워볼 겁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 진짜 좋아요. 뇌과학자가 말하는 상위 1%의 의사결정법. 이제 마음의 기술 인생 특강 1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마음의 기술을 읽으면서 너무 좋은 게 많았는데 특히 제 관점에서 좋았던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안심이 된다? 그러니까 되게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되게 많거든요. 안 엘렌 클레르 박사님, 우리 의사 선생님이랑 뱅상 트리브 우리 임상 심리학자 선생님께서 되게 단호한 어조로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보면 오늘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뭔가 득도한 것 같은 삶을 관통하는 얘기를 해주는데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예요. 뇌과학과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그 펀더멘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안심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마음의 기술은 분량 자체가 페이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뭐다? 뇌과학, 심리학 기반으로 우리의 삶을 설명해주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이 책은 진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엘렌 클레르 박사님과 뱅상 트리브 심리학자 선생님의 콜라보가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안 엘렌 클레르 박사님은 뇌과학자예요. 뉴로사이언스로 신경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고 그 다음에 의사가 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극소수예요. 진짜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뭔가를 끝까지 파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책 내용이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쓰셔도 좋았을 것 같은데 콜라보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뱅상 트리브 선생님은 임상심리학자니까 케이스가 많겠죠. 잘 이게 버무려졌습니다. 정말로 마음의 기술은 모두가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3종 세트 대국민 필독서 가장 최근 시리즈 라인업이거든요. 삼총사 퓨처 셀프, 마음의 기술, 강인함의 힘은 다 연결됩니다. 연결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마이 선샤인님 779님께서 강인함의 힘 책도 도서관에서 빌려보다가 소유 각이다 생각하고 구매했는데 반갑네요. 조금씩 아껴 읽는 중입니다. 한 권의 알찬 내용이 꽉 찬 게 너무 좋습니다. 진짜 강인함의 힘은 읽어보신 분들이 아시는데 그냥 책이 일단 두껍거든요. 조금 두꺼운 편인데 뭐 벽돌책까지는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마음의 기술이랑 퓨처 셀프에 비해서 두꺼운 거고 읽기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책 내용이 더 좋아요. 강인함의 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정말 리뷰가 많은데 일단 교보문고에는 악플이 없어요. 악플이. 진짜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 3개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리면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우유부단한 사람의 뇌는 중요한 변수와 덜 중요한 변수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뇌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내리면은 뭐가 있죠? 이렇게 변수들이 있는데 명백히 이것보다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되게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변수, 문제나 욕구의 출발점으로부터 덜 중요한 변수로 이어지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자, 우선순위 나오면 어떤 책 떠오르시죠? 퓨처 셀프. 우선순위 3개 딱 찍어갖고 그거에만 몰입하는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퓨처 셀프의 삶이에요. 이를 직접 종이에 적어서 시각화하자.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인데 거의 안 하죠. 이제 생각만 하는 거 이걸 거의 안 해요. 이를 직접 종이에 적어서 순위를 시각하자.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뇌과학자랑 심리학자가 한 말이에요. 너무 중요해서 다시 읽어볼게요. 이를 직접 종이에 적어서 순위를 시각하자.
머릿속에만 그리면은 변수들이 뒤죽박죽 섞이게 된다. 뒤죽박죽 섞이게 되면은 중요한과 덜 중요한 게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이때 이루고 싶은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항상 유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에 가까우면 그건 중요한 거겠죠. 기준에 멀면 안 중요한 거겠죠. 그럼 우리 인생의 기준은 뭐냐면은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고 퓨처 셀프인데 그게 대부분이 없어요. 90% 80%는 없어요. 그래서 엄한 목표가 있어요. 그냥 부자 되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그냥 부자 되는 거는 돈이 많아지는 건데 결과죠. 근데 여러분 부자가 안 되면은 나는 불행해. 그거는 진짜 답이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불편한 부분이 있고 돈이라는 거는 교환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필요할 때 교환을 못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행복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행복의 본질은 내 목적을 얼마냐 이루냐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달리기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목표가 있고 나는 5km를 뛰고 싶어. 그거 성취하면 기분 좋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끝나나요? 건강이라는 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성공하면 돈이 따라오듯이 내가 어떤 운동의 목적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면은 그게 여러분 그 다음에 건강만 따라오나요? 육체적 건강만 따라오나요? 정신적 건강, 뇌과학적 건강도 따라와요. 그 마음의 기술에서 나오잖아요. 치매 환자들한테 여러분 뭘 주기적으로 해주면 좋아요? 운동을 루틴을 갖고 주기적으로 해주면 뇌가 좋아진다니까요. 소실을 막을 수 있다고 마음의 기술에 나오는 내용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 뭔가 안 될 때 움츠려들잖아요. 집에만 있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순환이에요. 그러면은 내 몸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정신이 영향을 받고 뇌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팩트를 알고 힘들어. 상황이 쉽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루틴을 따라야 되고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자, 부자가 되는 게 내 꿈이야. 좋아요. 너무 좋은 목표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결과예요. 결과. 어떤 목표에 따라오는 결과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운동 중요하다고 이 책도 얘기하고 저 책도 얘기하고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도대체 운동 열심히 하는 게 부자 되는 거랑 뭔 상관인가요? 뭐 부자가 되면 뭐 PT도 좀 비싼 것도 할 수 있고 뭐 돈을 써가면서 살 수 있게 있는데 그거 없으면 운동 못 하나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않으면은 불행하다라는 거는 진짜 최악의 사고 방식이에요. 최악의 방식. 그러니까 내가 독서에서 기쁨을 느껴. 저는 최근에 저희 딸이 학교에서 추천해주는 소설책이 있어서 그거 읽고 눈물 날 뻔했거든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저희 딸을 읽으면 그 책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돈이 얼마나 필요하나? 책 한 권 값이에요. 그게 굉장히 그 시기에 저한테 큰 어떤 정서적 도메인을 차지했거든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워졌을 때 돈이 따라올 확률도 높겠죠. 내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궁핍한데 어떤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좋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 퓨처 셀프 실제로 쓴 다이어리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 제가 또 갖고 온 거예요. 요번 주에는 저는 되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영독단 1400렘은 때려 죽여도 끝내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있네요. 마음의 기술 1, 2독 합쳐서 콘티 완성 이런 것도 있었네요. 그다음에 뭐야? 직장생활 인간관계로 완독. 그러니까 제가 책을 많이 읽었어요. 최근에 요즘에. 운동을 뭐라고 썼는데 등 운동을 집중적으로 등 운동을 해야 됐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예문 얘기예요. 여기 예문을 만드는 건데 다 예문 얘기예요. 예문 얘기. 반성과 피드백에도 다 예문 얘기예요. 명확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명확한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영어 독립 단어라는 걸 개발을 했거든요. 아이디어 단으로 하면은 10년이고 실제로 개발한 걸로 하면 3, 4년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다듬고 완성을 해서 영어 독립 단어라는 거를 제가 개발해서 그걸로 5,000단어, 7,000단어 외운 분들이 있고 매일 여러분들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은 하루에 많이 하는 분들은 그 시스템으로만 4-5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뿌듯해요. 저는 영어 독립 단어를 만들려고 정말로 그걸 우선순위에 놓고 3,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음의 기술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근데 진짜 PDS 다이어리 아니어도 좋으니까 꼭 써보세요.
근데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양 써보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PDS 다이어리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단톡방에 꼭 들어가서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유대감을 갖고 딴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도 보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선택지가 거의 같아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여기 여러분 의사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일부분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기술은 제가 10분의 1만 소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직접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라도 여러분이 직접 읽으면 전전두엽이 훨씬 많이 활성화돼요. 유튜브로 똑같은 내용을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보면 떠먹여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잘 안 가고 체하달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밑줄 쳐가면서 발췌독도 해가면서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선택지가 거의 같아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그러니까 막 선택하기가 애매한 거야. 너무 똑같으니까. 뇌가 둘 사이의 미세한 차이를 파악하지 못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서다. 이게 되게 명쾌한 거예요. 따라서 몇 시간을 생각한다 해도 차이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결단력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선택지가 똑같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선택한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자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어떤 하나의 덕목이 필요하다. 뭐 IQ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그냥 하나의 덕목만 꼽는다면 실행력이에요. 실행력이 넘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단계별로 이제 논리력이 필요할 때가 있고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이게 단계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굳이 하나만 뽑자면 실행력이고, 실행력은 결단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반면 우유부단한 뇌는 이렇게 말한다. X를 선택하면 Y를 선택하지 않은 걸 후회할 거야.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Y를 선택하더라도 X를 선택하지 않은 사실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신의 뇌가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둘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자. 특히 애매할 때 그냥 빨리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대로 둔다면 비생산적이고 쓸데없는 반추만 계속될 뿐이다. 쓸모없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대로 흘려보내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자. 선택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너무 비슷할 때는 사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선택해도 결과는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알고 보니까 비슷한 게 아니었어. 틀릴 수도 있어. 그 다음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때로는 표의 내용을 고려해서, 이게 이제 앞에 케이스가 나와요. 자전거를 살 때 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때로는 표의 내용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도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내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체계적으로 내가 정말 꼼꼼하게 어떤 모든 걸 기회비용을 다 따져보고 했는데도 잘못된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표를 작성한 것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거나 당신이 잘못 적용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고 대표님이랑 되게 자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저랑 고 대표님이랑 같이 고민해서 선택을 했는데 틀린 게 더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잘못 고민을 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게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성하고 피드백을 적용해서 다음 의사결정을 더 좋게 만들어야겠죠. 우유부단한 뇌가 좋은 친구일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그저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알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니까. 사후 해석. 그게 최악이에요.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사후 해석이 진짜 최악이에요. 사후 반성을 해야지. 사후 해석에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진작 알려주던가. 가령 자전거의 경우 한 달 정도 사용해봐야 허리가 불편한지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표를 개선해야 한다. 허리가 편안한 자전거를 사려면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올려야 해. 500유로 이상 쓸 수 없다면 자전거를 사면 안 되겠어라고 정리하는 것이다. 제가 여기 너무 좋아서 별표 막 치고 난리 났었는데, 경험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실패가 아니라 삶의 일부이다. 의사결정을 내렸어. 실패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삶의 과정 중의 일부라는 거예요. 평생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을 좋아할지 말지는 먹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게 제 삶의 철학이에요. 제가 좀 겁쟁이거든요. 제가 많이 겁쟁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로운 음식이 있으면 무조건 먹어봐요. 하더라도. 왜냐면은 내가 먹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먹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경험이라는 거는, 직접 경험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봐야 돼요? 독서를 통해 간접 경험을 최대한 늘려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아도 깨닫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서가 끝판왕인 거예요. 안티프레질의 끝판왕이 뭐다? 독서인 거예요. 독서. 하다는 맞고 상다는 여는 행위가 뭐다? 독서입니다. 독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경험을 많이 하려면 이런 상황에서 빨리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해봐야죠. 그래서 경험을 해봐야죠. 이게 한 번, 두 번은 크게 차이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10년으로 보면은 우유부단해서 누군가는 1000번 결단할 때 빨리 한 사람은 1500번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내공이 쌓이면 10년 뒤에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 좋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거 이제 4번 읽었어요. 4번. 거의 4번 읽었어요. 마음의 기술. 여러분 정말로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저는 얇아서 너무 마음에 들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댓글 보신 것처럼 이거는 바로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 저는 한 1000만 명 읽었으면 좋겠어요. 1000만 명. 그럼 대한민국 너무 좋아지, 출산율도 올라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이제 벌써 여러분 17강이죠. 이거 끝났으니까 이제 6강 남았습니다. 정말 몰입해서 하루도 안 빼고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이 유튜브를 한번 봐보세요. 책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정말로 다각도로 23강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하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나?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그거를 매일같이 올리는 경우가 있나? 저는 못 봤어요. 그럼 이게 왜 가능하냐?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랑 같이 잘 되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요. 여러분 잘 되는 거 보는 게 낙이에요. 예를 들면은 저희 충희 팀장님이 PDS 다이어리는 아니고 요 마이 퓨처 셀프 노트를 저랑 같이 쓰고 있거든요. 매일 보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진짜 제일처럼 기뻤던 게 뭐냐면 105kg로 시작했어요. 105kg. 고혈압약 먹고 있습니다. 고혈압약. 지난번에 사연이랑 너무 똑같아요. 오늘 89.8 나왔어요. 제가 전화해줬죠. 우리 충이 너무 훌륭하다고. 의사 선생님도 그랬대요. 이거 85 이하로 떨어지면 고혈압약 끊을 것 같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뭐 했을 뿐인데 마이 퓨처 셀프 노트를 진짜 빡세게 적어요. 여러분 이 적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꼭 직접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마음의 기술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